이걸 7년 동안 달성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제조업 베스트로 잘 온 길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이걸 해놔야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 K, 협동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아하는 인증인이 특허니 다 딴 거고요. 그리고 공장도 제일 작은 공장, 두 번째 공장, 500평 공장 요 정도는 해놔야지 이 회사가 그래도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제조업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조업이 7년 정도 운영했을 때는 이 정도 로드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정리해 본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를 만듭니다. 어떻게? 1인 주주에다가 자본금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럼 이 사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예요. 앞으로 내가 거래처를 만나러 가든 은행을 만나러 가든 정부를 만나러 가든 회사가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만나는 중소기업 중에서 10개에 한 7개는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표현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기본은 어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이고 이 돈이 되는 사업을 내가 왜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헌이 된다까지 4단계로 나오면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특허 등록이라고 생각해요. 등록 특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왜? 첫 번째 얘기했죠. 돈 되는 사업인데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건 공신력 있는 특허를 만들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 만나면 무조건 특허 하나 만납시다 라고 얘기해요. 네. 특허 만드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는 거 사업하는데 그 정도도 안 들으려고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변리사를 만나서 특허 등록까지 합니다. 자, 변리사 만나서 특허 등록하면서도 뭐까지 해야 돼요? 상표 등록까지 가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들을 오랫동안 잘 지속할지 사업이 진짜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건 상표 등록이에요. 상표 등록도 안 하고 사업하겠다고? 사업하다가 상표 뺏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상표 등록하는데 비용 100만 원 언더죠.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상표 등록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에는 대표의 자격사항 등록을 합니다. 대표의 자격사항 등록을 왜 할까요? 첫 번째, 사업계획서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고 내가 이거를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 한 거예요? 회사의 기술력을 증명한 거고 이건 뭐 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할 거니까 도와줘요 라는 걸 할 거고 세 번째 뭐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자의 자격 요건은 뭐가 있어요? 크게 학력, 경력, 자격증이 있죠. 학력, 경력,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평생교육원 정도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이버 대학을 등록을 하든지. 왜? 사업을 평생 할 거잖아. 제가 비록 문과를 나왔지만 제가 지금 사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사항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평생교육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법인 설립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돼요. 전자상거래 등록 왜 해야 돼요? 이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라는 걸 사업계획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넓힐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자상거래예요. 우리 나중에 사업계획서 쓸 때 나오잖아요. 매출 성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거를 내야 줘야 되잖아. 신보기보다 옆에 기타랑에다가 메모하게 돼 있잖아요. 전자상거래 등록 해야 됩니다. 쿠팡 등록하고 네이버 등록하고 내가 팔 상품이 없더라도. 왜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는 B2B만 했는데 이제 B2C 하려고 전자상거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전자상거래 등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SNS 홍보 세팅 해야 돼. 이 사람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이 회사 이름을 검색했을 때 떠야 돼요. 이런 회사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대요. 이 회사가 특허까지 등록을 했대요. 기술력이 이렇게 좋아서. 이 회사가 상표 등록도 했대요.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대요. SNS 홍보 세팅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거? 유튜브, 블로그, 스레드 이런 것까지도 세팅이 돼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건 연구소 설립. 1년 안에 연구소 설립까지 가야 이 회사가 그래도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루트세븐은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 무엇을 해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미리 계획을 잡고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시는 모든 대표님께는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중소기업의 7년 로드맵에 대한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고 최적의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1년차 안에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인 설립하고 사업계획서 쓰고 특허 등록하고 상표 등록하고 대표 자격사항 만들어 놓고 전자상거래 등록하고 SNS 홍보활동하고 연구소 설립하고 요 정도는 해놔야지 1차 정도 할 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1년 동안 뭐 팔았어요? 1차 제품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운전자금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2년차 정도 됐을 때. 왜 그래요? 이때 제품 출시해서 팔다 보면 원자재 구매비가 필요하거든. SNS 홍보 잘했고 회사가 이렇게 좋으면 제품이 잘 나가기 시작할 거잖아. 내 돈 1억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도 제품이 막 팔리면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매출이 10억을 찍어야 되니까 그때서야 운전자금 요청이 들어갑니다. 기보, 신보, 중진공, 소진공, 재단까지 받을 수 있죠? 이때 싹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은 1차 운전자금까지 받아가지고 매출이 확장이 되고 공신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점유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ISO 인증을 받는 거예요. ISO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회사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안전 경영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외부에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대기업이랑도 거래가 되고요. 우리 고객들도 좋아하고요. 정부도 좋아하고 하물며 해외 수출할 때도 ISO 인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유럽 수출하려면 ISO 인증이 있어야 되니까. 왜? 이게 있어야지 ESG 점수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ISO 인증 실적이 들어갑니다. 자, ISO 인증을 받았어요. 대기업한테도 팔고 해외 수출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수출 실적 인정을 받습니다. 수출 실적 인정은 1불이든 10불이든 100불이든 10만 불이든 상관없어요. 수출을 시작했습니다라는 걸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수출 실적 인정이니까 그 다음에 수출 실적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이걸 받아놔야 앞으로 진행되는 그 수출 관련된 것들이 세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출 실적 인증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정책자금 따먹으려고 수출 실적 인정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놔야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 K, 협동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샘플이라도 수출해서 수출 실적 인정을 받는 기관을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게 여성이면 여성기업 인증.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랑 무역 분쟁이 있었죠.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되게 난리 났던 게 뭐예요? 일본에서 원자재를 안 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역이 막혔어요. 이것 때문에 정부가 열받았죠. 열받아서 추진했던 게 소재 부품을 강화해라, 뿌리 산업을 강화해라고 해서 나왔던 게 소재 부품 인증인 거죠. 소재 부품 인증, 뿌리 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받아놓으면 모든 우대가 돼요. 할미며 부동산 공장 살 때도 소재 부품 인증, 뿌리 기업 인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게 있으면 경쟁해서 이기고 들어가거나 없으면 경쟁해서 밀리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때는 ISO 인증, 수출 실적 인증, 여성기업 인증, 소재 부품 인증, 뿌리 기업 인증까지를 철저하게 보완해 놓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들어갔으면 좋아요. 좋은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1차 제품 만들고 잘 팔고 하면서 운전자금 받아놓고 우리가 조금 더 세팅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1차 인증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걸 2차 인증으로 빼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고 나면 회사가 좋아졌네요. 특허도 있고 내 제품도 있고 SNS 등록도 됐고 해외 수출할 수 있게 인증도 받았고 수출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벤처 인증이 들어갑니다. 벤처 인증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아요? 나중에 벤처 인증은 조금 더 길게 써먹으려고 좀 뒤로 보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없으면 벤처 인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벤처 인증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벤처 기업 인증까지 저희가 수행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걸 이뤘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1차 제품이 잘 팔리고 있을 때 2차 제품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1차 제품 잘 팔고 있으면 금방 이거 남들이 쫓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2차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기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R&D 초창패가 들어갑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받아서 2차 제품 연구개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년부터 3년 사이에 R&D 초창패를 최초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의 구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제조업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이거를 이때 받자고 해요. 확률도 떨어지는데 시간만 버려. 두 번째, 지 돈 안 내고 사업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막 꼬드겨. 그거 나쁜 거예요. 나쁜 짓이에요. 자기 돈 안 내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희망을 주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정부도 그런 식으로 막 젊은 애들 꼬드겨가지고 정부 돈 받아서 사업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2008년도부터 저는 정부 지원 받아서 사업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처음에 제품 출시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지 돈 가지고 해야 돼. 지 돈 가지고.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있지. 설렁설렁 공짜 돈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 귀중한 그 젊은 사람들의 시간을 다 써먹는 진짜 최악의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자기 돈으로 출시해서 자기 돈 가지고 파는 겁니다. 내 돈 안 들이고 가는 건 2차 개발을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R&D 자금을 받으면서 2차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에 우리가 요거 진행할 때 필요했던 공장 평수가 60평짜리거든요. 내가 지금 회사를 다녀. 내가 지금 밀링머신 하고 있어. 한 5년, 10년 배웠어. 그 다음에 대표님 저도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겠죠. 그럼 나가서 사업을 해. 처음부터 내가 막 고객이 엄청 많아가지고 큰 사무실 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가장 작은 공장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 평짜리예요? 60평. 공장은 60평. 가장 작은 거. 이때 임대로 가져갔던 공장을 첫 번째 사셔야 됩니다. 이때. 근데 무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쓰는 거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공장 매입을 하는 거예요. 나 처음부터 300평 갈 거예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안전하게 가려면 이때는 내 공장 60평짜리 하나 마련한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까지가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회사가 대부분 요 정도는 갖춰져 있는 게 회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1차 제품 출시하고 2차 제품 출시를 했어요. 2차 제품 출시를 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제품 양산해야 되니까 3,000원 넘어서 두 번째 운전자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의 개념은 뭐예요? 양산할 때 쓰는 자금을 주는 거예요. 2차 제품 개발했어? 원재료비 데려가겠네? 이때 가서 2차 운전자금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아요? 똑같아요. 신보규보 중진공 재단, 무역보험공사, 농신보. 운전자금 받을 때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볼게요. 이때까지는 내 공장 못 꾸미거든요. 남의 공장 꾸며줘서 뭐예요? 돈 들어가게. 근데 내 공장도 있는 상태에서 돈도 있어. 운전자금도 충분히 받아놨어. 라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아, 나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거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정개선 사업. 정부에서 시설 사라고 돈을 줍니다. A 기계랑 B 기계 사이에 C 기계 하나 넣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잘 운영하시라고. 그래서 이때는 내 공장이고 돈이 있으니까 공정개선 사업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1차 제품도 있고 2차 제품이 이제 나와가지고 시장 조금씩 점유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 기계도 조금 더 좋아졌네. 자, 그 다음은 또 뭐 해야 돼요? 수출 바우처를 받아서 진짜로 수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였어요? 나 수출 실적이 있어요. 1불이라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나 수출 좀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제대로 해보려고요. 4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수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때 열려요. 이 정도 세팅돼 있으면 수출 바우처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수출 바우처 받아서 제품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 1차 제품도 있고 2차 제품도 있잖아. 그거 가지고 해외 나가서 박람회 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하면서 진짜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안 하면 안 돼요. 수출 없이 대한민국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출 바우처를 받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가 처음에 특허 등록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우기고 왔는데 2차 제품까지 나오고 3차 제품 막 개발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 내가 특허를 더 만들 필요가 있네. 내가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그 해외에는 이 똑같은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걸 좀 피해가서 만들거나 전략을 짜야 돼. 그때 또 특허, IP 바우처를 만든 겁니다. IP 바우처가 뭐 하는 거예요? 특허에 대한 로드맵을 잡아주고 선행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고 특허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별회사들이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IP 바우처를 받아서 제대로 된 특허,
이때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단단한 특허를 만들려고 갑니다. 정부 돈 받아서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고 나면 우리 회사는 어느덧 3년이 지났고 매출도 2, 30억, 50억 찍고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 인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혁신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줘. 신용보증기금에서 메인비즈 인증을 받는 거예요. 메인비즈 인증. 그리고 또 하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우리는 혁신 기술이 있어. 우리는 그래도 기술력이 좋잖아. 대단하잖아. 이노비즈 인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족 친화 기업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족 친화 기업은 뭐예요? 이때까지 늘어나면 직원 최소한 3명 이상 되겠네. 한 5명, 6명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족 친화 기업. 우리는 직원들도 생각한답니다. 이걸 받아놓으면 정부가 좋아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FTA 인증 수출자 사업을 신청합니다. 내가 수출한 이력이 있잖아요. 인증 수출자는 뭐냐면 요거 생산지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내가 수출하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은 거예요. 요거 받아놓으면 앞으로 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FTA 인증 수출자 요 정도까지 하고 나면 공장이 100% 좁아져요. 좁습니다. 이때는 이제 200평 공장으로 이사를 가시는 겁니다. 왜? 1차 제품 잘 나가 있고 2차 제품 지금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공장이 좁아지거든요. 왜? 3차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라인을 깔아야 되니까 이때는 지금 라인 2개밖에 못 깔아요. 라인이 뭐야? 깔지도 못해요. 다 외주 맡겨서 한단 말이야. 하다 보면 그냥 내 공장에서 다 하고 싶은데 3차 제품 하려면 좁아지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이때 가서는 200평 공장을 사야 됩니다. B2C도 잘 돼. B2B도 잘 돼. 여기까지 가면 우리 벤처나라 등록해가지고 조달시장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달시장까지 들어갈 거니까. 그것까지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60평짜리 공장 사셨던 분들이 점프하는 기간이 여기에요. 근데 돈이 없잖아. 아니요. 이때 살았던 공장이 50억에 샀다고 하면 요거 한 13억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현금이 여기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남을걸? 부동산 오른 거랑 내가 1차 제품 잘 팔고 있었고 2차 제품 잘 판 거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200평 공장 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공장이 가격이 올라주면 갭이 생기잖아요. 갭만큼 대출을 더 해주거든, 은행에선. 왜? 매출도 잘 나오고 대출 더 해준다고. 그럼 그 대출 받고 여기 운전자금도 받았네. 운영하는 데는 상관없네. 정부 지원금도 엄청 받았네. 그죠? 회사도 탄탄하네. 금리도 엄청 싸겠네. 이때 200평 공장으로 점프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장 2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장 팔아야 되느냐? 부동산을 왜 팔아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 정도 되면 내가 하청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 와서 임대 싸게 드릴 테니까 여기서 운영하세요 라고 해도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얘를 사놓고 가는 단계가 3년에서 5년 차까지입니다. 그럼 이때는 3차 제품 안 만들어요? 이때도 3차 제품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초기 창업 패키지 받았으면 이때는 디딤돌 같은 거 받는 거예요. R&D를. 디딤돌 이런 거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3차 제품을 만드는데 또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1차 제품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제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1차, 2차를 팔아봤기 때문에 3차 제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연구개발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죠. 어떻게 중소기업이 그 돈을 다 들여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겠어. 그런 건 정부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2차 R&D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3차까지 만들고 3차 제품 양산해야 되겠네. 양산할 때 또 뭐 들어가요? 사람 들어가고 원자재비 들어가잖아요. 그때 또 정책자금을 받습니다. 3차 정책자금 또 어디서 받아요? 똑같잖아요. 신보기부, 중진공, 소진공, 무보, 농신보, 재단. 일단 재단은 못 받을 거예요. 매출이 커져서. 이렇게 가면서 운전자금 또 한 번 확보하고 또 내 공장 샀잖아, 내 공장. 내 공장 샀으면 기계 들여야 되겠네? 라인 깔아야 되겠네? 라인 까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주죠. 그게 뭐예요? 스마트 공장. 옛날에 이 산업에서는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여기 서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치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계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럼 사람은 뭐 하는데, 사람은 이거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검수하고 개수만 세는 분들이에요. 개수도 컴퓨터가 세면 안 돼요? 개수도 기계가 셀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안전하고 클린한 그 일만 할 겁니다. 이게 스마트 공장 개념이잖아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이때 받아서 또 기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0층짜리 공장 늘렸고 라인 까는데 스마트 공장 받아가지고 기계 새로 들어온 거 싸게 샀고 와 너무 기분 좋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아까 수출하고 있었죠.
수출 실적 인정도 받았고 수출 바우처도 받았어요. 그죠? 이거 가지고 해외 박람회도 나갔어요. 막 팔리기 시작해. 해외 수출이 많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지사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외 지사 만드는 것도 정부에서 지사화 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지사 만들어가지고 거기 직원 파견해서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역협회에서 지사화 사업이라는 걸 지원을 해줘요. 자기들이 우리 직원처럼 거기서 야 이거 좀 조사해줘. 그 회사 괜찮아 안 괜찮아? 그 회사 여기 이렇게 끊었으니 이거 좀 해줘. 지사화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조육신 바우처 이때 받는 거예요. 제조육신 바우처 뭐예요? 특허를 만들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이때까지 갔으면 내가 어느 정도 캐파가 되고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조육신 바우처를 받아서 회사를 조금 더 탄탄하게 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수출 유망 중소기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까지 들어가고 나면 정부에서 무지 좋아하겠죠. 아니 내가 정부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사업 잘해가지고 공장도 자기 공장이래.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자기 공장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매출도 계속 올랐어. 제품 라인업이 또 1차 제품, 2차 제품, 3차 제품이 있어. 직원들도 막 뽑았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수출도 막 빵빵빵빵 한대 해외에서. 와 그럼 정부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니까 엄청 도와줘야 되겠네. 이때부터는 모든 지원 사업이 다 열려버립니다. 다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들어가는 거예요. 창업 도약 패키지, R&D 패키지를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뭐 1억, 2억 이런 거 받았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3억, 5억 이런 거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뭔가 좀 혁신적인 거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4차 제품인데 창도를 들어가서 R&D를 받아서 여기서 4차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사업화 신속화업 들어가고요. 지사화 아까 만들었죠? 지사화 확장 사업도 정부 지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해놓으면 나는 수출도 잘하고 직원도 많이 뽑았고 해외 지사도 있네요. 그러면서 4차 개발도 하고 있네요. R&D도 그래요. 첫 번째 만들었던 R&D가 성공 판정이 받고 그게 진짜로 제품이 출시가 돼야 2차 R&D 할 때 원활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거 해가지고 R&D 합시다. 이거 IoT 하면 돼요. 여기 AI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바라는 건. 1차 제품 잘 만들었니? 성공했어? 야 대박이다 야. 너 이것도 한번 만들어봐. 야, 이것도 만들었어? 야 대박이다 너 잘하네. 야 이것도 만들어봐요. 잘하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IoT 붙이고 아무데나 AI 붙인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뭐 한 거예요? 세팅 다 했네요.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예요. 다. 이때쯤 되면 200평 공장에서 한 500평 정도 공장까지는 살 때가 됐습니다. 500평짜리 살 때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왜? 얘 올라줬고요. 우리 회사 마진도 많이 남아서 정부에서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공장을 살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럼 내가 이거 공장 좁아 죽겠는데 임대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남들보다 금리 훨씬 싼데 내 공장 사는 게 낫겠어요? 저희 최근에 가장 싸게 받은 게 2.5% 받았어요. 기준금리 3%대 2.5%까지 받았어요. 이때까지 가면 공장이 3개가 생깁니다. 이거 팔았어요? 이거 안 팔아요. 이걸 왜 팔아요? 얘는 임대 줬고요. 얘는 어차피 내가 써야 되니까 냅두고 500평짜리 하나 더 산 거고 가격은 둘 다 올라줬고. 그럼 이 사람이 경험을 해봤을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주네? 그럼 예사하면 가격이 올라줄까? 올라주겠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 회사는 완벽하게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 와 대박이죠. 협동화 사업기업. 와 협동화 사업기업이 뭔지 알아요? 내 거래처 2개 모아가지고 같이 협업하겠대. 기존에는 여기 부품 요만큼 A라는 업체에서 만들고 요만큼 B라는 업체에서 만들고 이거 내가 가져와서 조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만 더 들고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도로 깔아주냐고 돈 들어가고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네 3명 모여봐. 그래서 니들끼리 조그만 소규모 개발 사업하면 안 되니? 한 5,000평 사. 땅도 내가 좀 알려줄게. 실제로 땅도 막 알려줘요. 그 지역에서 할아버지들 가지고 있는 좋은 땅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다면 추천해줘. 사장님 저거 얼마에 살 수 있는데 개발하시라고. 그러면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죠. 2개 업체가 약간 알딸딸하고 좀 딸려도 끌어올려서 소규모 공단을 만들려고 지원을 해줍니다. 초저금리. 환경오염 안 시키고 중간에 쓸데없는 돈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정부는. 다 도와줄게. 하나의 쿠폰이 생기는 거예요. 글로벌 강소기업. 듣기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내가 컨설팅하는 회사 글로벌 강소기업이 됐어 이번에. 대박. 우리가 얼마나 잘했으면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협동화 사업기업. 와 대박. 브랜드 K 기업. 와. 고용창출 우서기업. 와.
정부가 엄청 좋아야 되겠네, 진짜. 이런 기업을 안 도와주면 뭘 도와줘요? 자, 그렇게 하면 운전자금 엄청 뽑아주겠네요. 이때는 신용보증기금의 PCBO나 증권사의 ABL이나 이런 걸 받아서 큰 돈을 받아서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뭐예요? 공장을 개발하세요. 이때까지 가다 보면 좁고 공장이 막 흩어져 있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 5,000평 산 다음에 땅 쪼개고 처음에 할 때 그냥 통짜발리를 사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놔. 그 다음에 난 맨 끝에 공장 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T자로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이쪽 공장은 팔아먹어. 그래서 자기가 들어간 돈은 다 회수를 해버려. 그렇게 하고 이쪽이 아직 땅이 많이 남았네. 거기에 아까 2개 업체 있었죠. 나랑 협동하자고 했더니 걔 들어와서 짓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큰 공간에 나는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고 내 하청업체들은 바로 내 옆에서 임대를 쓰고 있든지 아니면 산 애들이야.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는 그냥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가 지주가 된 거죠. 땅 가지고 있는 지주. 그리고 그 밑에서 부품 만드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장농. 사실은 그분들도 이 꿈을 꾸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일단 나는 지주는 돼 있고 이 사람들은 내 밑에서 내 공간에서 사업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7년 동안 달성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제조업 베스트로 잘 온 길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여기서 내가 가진 건 뭐예요? 정부에서 좋아하는 국제적인 인증이니 특허니 다 딴 거고요. 정부에서 좋아하는 확답해줄게라는 거 다 딴 거고, 그죠? 그리고 공장도 벌써 제일 작은 공장, 2번째 공장, 500평 공장, 토지 개발까지 들어가서 부자가 돼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가셔야 된다. 대표님, 이제는 정보가 모자른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정보가 대표님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판별을 해서 실제로 나한테 좋은 것들만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에너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실행되는 것들도 로드맵을 그려서 빠지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는 실행 중심의 컨설팅 회사예요. 혹독한 훈련을 거친 저희 직원들과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대표님 회사에 맞는 스텝을 함께 밟아가 드립니다. 대부분 컨설팅 받아보셨겠지만 프리랜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다가 힘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끝까지 함께 갑니다. 이미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 회사에 자문을 받고 계세요. 정책 자금을 정말 잘 받아서 회사 운영을 잘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있으시고요. 좋은 부동산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잘 사신 대표님들도 있으시고요. 회사를 좋은 가격에 M&A에서 판매한 대표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회사의 로드맵에 맞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니까요. 벤처 인증, 정책자금, 절세, 정부지원금, 부동산 매입까지 아래 링크에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회사의 7년간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라고 했던 내용 있죠? 이 부분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대표님 사업의 7년간을 바꿀 수 있는 첫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부자 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